WWF의 보스 빈스 맥맨은 레슬매니아 8이 끝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4개월 뒤 개최 예정인 썸머슬램 92 개최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빈스는 썸머슬램 92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의 랜도버에서 개최할지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개최할지 고민했다. 스캔들로 룩적 극속도로 인기를 잃어가던 미국 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레슬매니아 8 직후 떠난 유럽 투어에서 빈스는 유럽 흥행의 가능성을 보았다. 빈스는 유럽 투어를 다녀온 뒤 사전 준비를 마치고 5월 말에 개최지를 영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하우스쇼 관객은 물론이고 PPV 흥행력도 현저히 떨어졌지만 영국에서의 티켓 판매 추이는 빈스 자신도 매우 놀랄 정도였다. WWF의 발표대로 하루 만에 모든 표가 팔린 것은 아니었지만 판매 일주일 만에 6만 5천 장이 팔렸으며 최종 관객 수는 8만 355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4개월 전 개최된 레슬매니아 8은 레슬매니아라는 이름값과 헐크 호건의 은퇴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료 입장 15,000명을 포함해 62,167명이었다. 썸머슬램 92가 세운 8355명이라는 기록은 유럽 시장 프로레슬링 흥행 신기록이었으며 흥행 수익 270만 달러에 달하는 좋은 성적이었다. 참고로 전문가들 중에는 관객 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1986년 레슬매니아 3보다 이번 썸머슬램 관객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 썸머슬램은 특이하게도 미국 동부와 영국의 5시간 시차로 인해 일단 영국에서 PPV를 진행한 후에 녹화분을 미국에서 이틀 후 방영했다. 썸머슬램 92에는 월드 챔피언십, 태그팀 챔피언십,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을 포함하여 전체 11시합이 편성되었고 미국에는 이 중 8경기만 방영되었다. PPV에서 제외된 경기는 파파샹고와 티토 산타나, 타탄카와 버저코의 싱글 매치, 짐더간 부슈웨커스와 마운티, 레스티 보이즈의 태그 매치였다. 이들 경기는 9월 프라임타임 레슬링에서 방영했으며 한편 영국에서의 PPV 방영분에서는 시간 문제로 인해 리포맨과 크러쉬의 시합이 제외되기도 했다. 이날 두 번째 시합에서는 파파샹고가 티토 산타나를 상대로 승리했는데 사실 예정대로라면 티토 산타나가 아니라 텍사스 토네이도가 출전할 예정이었다. 텍사스 토네이도는 2월에 가짜 처방전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으려다 적발된 후 WWF를 떠나 잠적했다가 4월 레슬매니아 시즌에 다시 돌아왔다. WWF로서는 잦은 이탈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그를 TV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로 기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기에 하우스쇼 위주로 그를 활용했다. 비록 그는 자버들에게 승리하는 것 외에는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아졌지만 4월부터 7월까지 레슬링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썸머슬램을 앞두고 6월 말부터 카말라와 버저커에게 연패를 당한 뒤 7월부터 급격히 무너지며 모든 스케줄을 불참하곤 한다. 원래 그는 썸머슬램에서
파파샹고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프로모션 영상까지 촬영했지만 결국 8월에 방출되고 말았다. 텍사스 토네이도는 그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지만 다시 기소되어 감옥에 가게 되자 다음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형제들의 잇따른 비극과 약물의 유혹이 없었다면 더욱 대단한 스타가 되었을 33살의 텍사스 토네이도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편 약물로 자신의 커리어를 망친 것은 텍사스 토네이도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머니 인코퍼레이티드와 경기를 치룬 리전 오브 둠의 호크도 마찬가지였다. 호크는 이날 시합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정제를 사용할 정도로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리전 오브 둠은 입장할 때 바이크를 타고 등장했는데 실제로 입장 직전까지 레슬링은커녕 바이크도 탈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호크는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과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 그가 약물에 취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생방송에서는 온갖 실수를 저질렀지만 TV 방영분과 녹화분에서는 실수 부분과 문제되는 부분을 모조리 잘라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빈스는 크게 화를 냈고 팀의 활용에 대해 의견 충돌을 겪고 있던 호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남았으며 애니멀만 미국으로 돌아갔다. 연이어 약물 문제를 일으키는 호크에게 화가 난 애니멀은 귀국 후 며칠 뒤 TV 녹화를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제작진에게서 호크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때 프로레슬링 사상 최강의 태그팀이라 불렸던 리전 오브 둠이 다시 한링에 서게 되는 것은 3년 5개월 뒤인 1996년 WCW다. 호크는 WWF와 계약할 당시에도 빈스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종종 빈스를 난감하게 만들었는데 이날 출전 선수 중 빈스의 진짜 악연은 따로 있었다.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한 뒤 죄수 기믹으로 빅보스맨과 대립하며 이날 버즈를 상대로 4분 만에 승리한 네일즈가 바로 그 문제의 인물이었다. 네일즈는 이 썸머슬램 3개월 뒤 서바이버 시리즈 92가 끝나고 썸머슬램 출전 수당이 너무 적다며 빈스를 벽으로 밀치고 역사를 잡았다. 이 사태는 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로 넘어갔는데 네일즈는 경찰에게 자신이 빈스를 폭행한 것은 빈스가 자신을 성희롱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결국 해고된 네일즈는 이후 WCW로 이적하게 되고 그곳에서 프리즈너라는 이름으로 WWF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기믹과 복장으로 등장했다. 벼르고 있던 빈스는 네일즈가 WWF에서의 기믹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곧장 고소했고 결국 네일즈는 WCW에서도 해고당하고 만다.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94년 WWF와 빈스를 벼랑으로 몰았던 1994년 스테로이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 검찰 측 현오석 검사는 네일즈를 빈스로부터 스테로이드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를 법정에 불렀다.
나중에 이 재판을 다룰 때 언급하겠지만 레일즈는 빈스 측 변호사인 브리베티의 교묘한 질문에 넘어가며 오히려 빈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버린다. 영국이 고향인 브리티시 불독이 메인 이벤트에서 브렛 하트에게 도전하게 되면서 마초맨과 워리어의 WWF 월드 챔피언십은 6경기에서 펼쳐졌다. 사실 WWF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 오로지 선역으로만 활동했던 워리어를 통제불능의 악역으로 변신시켜 탑힐로 활약시킬 계획을 세웠었다. 헐크 호건과 시드 저스티스, 제이크 로버츠가 단체를 떠난 상황과 더불어 워리어라는 캐릭터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워리어 자신이 악역 전환을 거부하고 미스터 퍼펙트의 몸이 회복되어 풀타임으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자 워리어 악역 전환 계획은 취소되었다. 워리어와 마초맨의 경기는 둘 간의 승부가 중요한 경기라기보다는 전부터 이어져 온 릭 플레어와 마초맨 대립의 연장선에 있는 경기였다. 이전에도 멋진 승부를 보여준 두 사람이었지만 특히나 워리어는 최근 2-3년간 연간 150경기씩 소화하면서 기량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역시나 경기 중반 릭 플레어와 미스터 퍼펙트가 난입하여 경기 방해에 나섰고 후반에는 심판의 눈을 피해 워리어를 철저의자로 공격하기까지 했다. 마초맨이 쓰러진 워리어 대신 방향을 바꿔 장외에 있던 릭 플레어와 미스터 퍼펙트에게 몸을 날리는 장면이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플레어는 장외에서 마초맨에게 피겨포레그락을 걸었고 심판은 워리어의 장외승을 선언. 정신을 차린 워리어가 플레어와 퍼펙트를 몰아냈다. 선역 대 선역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는 이렇게 별다른 반전 없이 워리어가 마초맨에게 직접 벨트를 건네주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레슬매니아 8 이후 브렛 하트를 놓고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썸머슬램에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만약 썸머슬램 92가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개최된다면 브렛 하트의 상대는 브렛 본인의 추천을 받은 숀 마이클스가 될 예정이었다. 브렛은 숀 마이클스와 만약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를 치르게 된다면 시합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레더 매치로 치르고 싶다고 생각했다. 레더 매치는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기 형식은 아니었으나 쉽게 볼 수 없는 매치 형식이었으며 특히 PPV에서 열리는 것은 WWF 사상 최초였다. 브렛은 션과 레슬매니아 8 이후 거의 매일 하우스쇼에서 대결하며 션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생소한 방식의 매치를 위한 최적의 상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침체기에 빠진 국내 시장을 벗어나 유럽 시장 개척에 주목했던 빈스가 썸머슬램 개최지로 영국을 선택하자 브렛의 상대는 브리티시 불독이 되었다. 브리티시 불독 역시 고향이 영국인 불독이 고향에서 챔피언에 오르는 것이 흥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브렛 하트의 추천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브리티시 불독은 레슬매니아 8 직후 유럽 투어에 참가한 뒤 무릎에 포도상 구균이 감염되어 5월과 8월을 모두 통째로 결장해야 했다. 불독의 썸머슬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숀 마이클스와 브렛 하트가 영국에서 레더 매치를 치르는 방안이 급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브렛과 숀은 썸머슬램이 열리기 전인 7월 21일 포틀랜드에서 13분짜리 레더 매치를 제작진에게 쇼케이스 삼아 선보이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불독의 출전이 결정되었지만 50일을 쉬다가 연습 경기조차 없이 곧바로 투입된 경기였기에 불독의 컨디션과 경기 감각은 최악에 가까웠다. 또한 경기를 앞두고 시합에 관해 상의하기 위해 브렛은 불독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불독은 대답이 없었고 이 시기에 그는 네이드 하트와 약에 빠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합이 막상 시작되자 브리티시 불독은 브렛이 미리 짜놓고 알려준 경기 흐름을 전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많은 이들이 최고의 명경기로 꼽는 이 시합은 그렇게 불독의 최악의 컨디션 그리고 어떻게든 시합을 잘 끝내야 한다는 브렛의 초조함 속에 시작되었다. 브렛이 당시 이 경기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경기 중반 브렛이 한 어떤 행동에서 엿볼 수 있다. 경기 중반 브렛이 불독에게 슬리퍼 홀드를 걸자 불독은 로프로 기어가서 로프 브레이크로 기술을 풀어냈는데 브렛은 불독을 붙잡고 한참 귓속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선 브렛은 쓰러져 있는 불독을 향해 2번의 발길질을 했는데 부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얼굴에 꽤 충격을 주는 발길질이었다. 브렛은 나중에 이 행동에 대해서 경기 도중 불독이 예정에 없던 로프 브레이크를 한 것이 화가 나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걷어찼던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불독이 브렛을 업은 채로 뒷걸음질 쳐서 브렛을 떼어낸다고 하는 원래 계획대로 하기 위해 브렛은 다시 슬리퍼 홀드를 걸어야 했다. 이렇게 NG가 나서 똑같은 동작을 2번 반복한 것은 이 직후에도 있었다. 불독이 브렛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야 할 장면에서 불독이 브렛을 놓쳤다. 이 부분도 결국 다시 시도해야 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했던 불독을 상대로 브렛은 힘겹게 시합을 이끌어갔다. 경기 후반 더블 클로스라인으로 두 선수 모두 넉다운 되었고 브렛이 누운 상태에서 샤프슈터로 이어가는 부분은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이 연결 동작은 브렛이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떠올린 것이었고 곧바로 옆에 누워있던 아내에게 이 기술을 실험해보았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결국 시합은 샤프슈터를 이겨내고 기습적인 반격으로 브렛에게 승리하면서 브리티시 불독이 새로운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했다. 웸블리 경기장의 관객들은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이 된 맨체스터 출신의 불독과 아내인 다이애나 그리고 브렛 하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브렛은 불독에게 벨트를 넘겨줌으로써
역설적이게도 한 등급 위에 WWF 월드 챔피언 차기 후보 자리를 손에 넣게 되었다.